어느 날 바닷가에 떠오른 한 청년. 그는 이름 없이 표류하듯 바다에 누워있다. 그의 이름은 이명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남과 북 사이에 쓸려다니다. 결국 자신을 어디에도 둘 수 없어 바다로 떠나온 남자였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이명준이라는 인물의 기억을 한 줄 한 줄 되짚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이명준은 남쪽에서 태어나 북쪽의 공산주의를 동경하며 자라난 지식인이었다. 그는 이승만 정권 하의 남한 사회를 부조리하고 허위로 가득 찬 곳으로 느꼈다. 가난과 정치적 억압, 부패한 권력과 무력한 대중들. 그는 그것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라 여겼다. 그런 그에게 공산주의는 하나의 이상향처럼 다가왔다.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 아래 살아간다는 사회. 이념이라는 단어가 그에겐 뜨거운 해방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그 사상의 실체를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한 채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넘어간다. 북에서 맞이한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모두가 감시받고 있다는 말이었고, 사상의 자유는 지도자의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또다시 좌절한다. 남한이 싫어 북을 택했지만 북한 역시 그가 살고 싶은 곳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진짜 공간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남도 북도 아닌 제3지대. 그는 중립국을 택한다. 정치적 망명을 결정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중립국행을 선택한 그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처럼 가볍고 벅차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한다.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그의 이념적 혼란과 불안한 자의식 앞에 결국은 흔들린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는 어디에도 뿌리내릴 수 없었다. 남한도, 북한도, 사랑도, 자유도 그에게는 진정한 집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탄다. 그가 향하는 곳은 어쩌면 죽음이었고, 어쩌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광장이었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물리적인 죽음이기 이전에 이념과 허위, 모든 가면을 벗어버린 고독한 인간의 선언이었다. 광장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인간이 자유롭게 사유하고 표현하며 서로와 존재를 나눌 수 있는 본질적 인간성의 상징이다. 이명준에게 광장은 그의 사상이 숨쉬는 자리였고 그의 양심이 기댈 수 있는 쉼터였으며 결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었다. 이 소설이 당대에 미친 영향은 단지 문학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념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적 선언이었다. 당시는 분단의 시대였다. 남과 북, 우익과 좌익 모두가 자기 진영의 논리 속에서 상대를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던 시대. 그 속에서 이명준은 양쪽 모두의 허위를 본 인물이었다. 그는 이상을 가졌고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의 이상보다 더 추악하고 더 무자비했다. 이 소설은 이명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정신적 풍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를 말하면서도 빈부격차와 억압,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득했고, 북한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감시와 숙청, 권위와 독재로 인간의 숨통을 막았다. 두 체제 모두 그가 바라는 인간의 광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명준은 떠난다. 현실이 허위라면 나는 그 허위를 거부하겠노라고. 그는 죽음을 택한다. 그 죽음은 단지 절망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사유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다. 작가는 이명준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무언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광장에 서 있는가? 이 작품을 읽는 독자는 결국 이명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광장은 어쩌면 사람마다 다른 모양일 것이다. 누군가에겐 가족이고, 누군가에겐 일이고, 누군가에겐 신념일 것이다. 하지만 공통된 건 그 광장은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가 대신 세워주지 않으며 누가 대신 지켜주지도 않는다. 그 광장이 무너질 때 인간은 혼란에 빠지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며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광장은 그런 인간의 본질적 고뇌를 침묵의 언어로 꾹꾹 눌러 담은 소설이다. 또한 이 작품은 분단 이후 한국 문학이 정치와 이념, 민족과 인간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작업이었다. 이명준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서 광장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울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의 방황은 끝났지만 우리의 광장은 여전히 건설 중이다.